자, 21번에 프랙티스 1 시작할게. 사람들이 가정할 때 재능이 역할을 한다고 주된 혹은 심지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부분에서 자, how, 형, 명 요거 how, 형, 명은 감탄문이긴 하지만 그 형용사가 있을 때 how랑 붙어 와야지 이게 얼마나로 해석이 될 수 있어.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성취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라는 부분에서 탤런트가 주된 역할을 한다, 재능이 주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 가정은 향하게 한다, 어떤 사람을 특정한 결정과 행동으로, 즉 넌 재능이 있어 없어로 어떤 사람의 성취를 결정해버리면 그 재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행동과 결정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되게 추상적이지? 추상적이지만 분명히 주제문은 맞으니까 체크해 놓고 뒤에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게 얘기를 할 건데 되게 쉽게 표현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생각이 자기 충족적이게 된다. 여기 self-fulfilling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너는 착한 아이야 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진짜 착해지는 거.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진짜 나빠지는 거. 지금 이걸 심각하게 보면 이게 그 가스라이팅인데 어째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건 아니지. 어쨌든 그 말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 탤런트를 보고 재능을 보고 미리 단정 짓는 거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입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만약 너가 가정한다면 뭘 가정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타고나게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재능이 탤런트거든. 결코 무언가를 잘 못할 거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아이는 어떤 분야에서 바로 지금 당장 뛰어나지 않는 그 아이는 격려받게 된다. 딴 걸 하도록. 이 좋게 말해서 딴 걸 하도록 격려받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너는 거기에 재능이 없어 한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1번이 주제문이지만 1번이 너무 복잡하니까 뒤에서 풀어서 써주고 있어. 몸이 서투른 아이들은 밀려난다, 스포츠에서. 음을 바로 지금 당장 맞추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런 말을 듣는다. 어떤 말?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음악 말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숫자에 편해지지 않은 아이들은 듣는다. 그들은 수학을 못한다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예측은 현실이 된다. 여자아이들은, 이거 OC라서 투부정사야. 스포츠에 대해서 잊어버려 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결코 테니스 공을 치지 못하고 축구 공을 차지 못한다. 남자아이들은 그는 뭐라 그러지 이걸? 음치야 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배우게 된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혹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수학을 못해 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잘하게 된다. 분사구문, 그 말을 믿으면서. 그래서 말 들은 대로 현실이 된다. The idea becomes self-fulfilling, 그런 뜻인 거야. 말 들은 대로 현실이 된다. 그래서 주제는 간단한데 첫 문장이 되게 복잡하게 써졌던 거고, 그 다음 2번, 우리는 살고 있다 시대에,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그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동기부여된 뭐에 의해서? permeating, 스며든, 만연한, 펼쳐진, 그리고 상대적으로 값싼, 그리고 proliferated, multiplied, 많아진 무선 브로드밴드에 의해서, 와이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와이파이에 의해서 다 지금 연결된 시대인 거야. 둘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셋째, 소셜 미디어, 이거 하이픈이 있는 게 해석상 더 나을 것 같아. 소셜 미디어에 의해 중계된 피어-투-피어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피어-투-피어, 뭐 또래 간, 상호 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는 개인 대 개인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Age of Connectivity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지 지금 시대를 그냥 한 단어로 설명한 건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 결과가 중요해. 마케팅은 바뀌고 있다. 힘과 함께. 어떤 힘? 진정한, 관련된, 이게 related가 좀 비슷한 단어야. 그리고 경험적인 스토리텔링에 의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니까 연결의 시대에 마케팅의 중심이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주제를 삼으면 돼. 그리고 이제 마케팅과 스토리텔링의 상관관계를 밑에서 이제 쭉 설명해 주고 있어. 소셜 미디어는 바꾸고 있다. 힘을 마케터에서 고객으로, 즉 고객의 힘이 세진 거야. 좀 뒤에 나오지만 이 스토리텔링도 결국 고객이 하는 스토리텔링이거든. 어떤 고객이냐? 스토리가 고객 자신에 의해 말되어진 스토리가 종종 더 힘이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지. 뭐보다? 스토리보다 브랜드에 의해 말되어진, 즉 고객의 스토리가 더 힘이 센 거지. Potent, powerful, compelling, 설득력 있는. 진심 어린 스토리텔링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조작의 수단으로. 조작이란 단어, 이 글에서 제일 안 좋은 단어야. 진정성, 어디 갔어? authentic. 여기 있네. authentic이란 단어랑 manipulation이란 단어랑 정반대거든. 그러니까 좀 이따가도 나오는데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아니야. 이 조작이 문제인 거야. 대신에 연결어 어려운 거니까 기억하고. 스토리텔링은 사용한다. 힘을, 스토리텔링의 힘을 사용한다. 어센틱 여기도 있었네. 어센틱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의 힘을 사용한다. 어떻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정 어리게. 같은 말이지. 뭐 하기 위해? 연결하기 위해 고객들을 더 깊은 수준. 즉 어떤 리뷰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도 뒷광고 이런 거 하면 난리 나잖아. 진심 어린 리뷰를 고객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야.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은 초대한다. 고객들을 변화를 일으키는 여행으로 이성적인 메시지를 통해 감정에 포장된.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 문제가 아니야. 아까 전에 manipulation, 조작하기 위한 목적인 게 문제였던 거야. 잘 말되어진 스토리는 포착한다. 우리의 관심을, 그리고 병렬 구조지. 우리를 긴장 속에 둔다. 긴장 속에 둔다는 건 뭘까? 조금 이제 불편한 평을 할 수도 있겠지. 부정적인 측면 리뷰할 때. 그리고 보상한다. 의미 있는 감정적 경험으로. 잘 말되어진 브랜드 스토리는 사용한다. 캐릭터들을 위해서. 캐릭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는데 이게 의외로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 근데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야. 자, 그래서 이거 좀 되게 특이해. 명사 뒤에 오는 형용사절 많은데 보통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 근데 전치사 플러스 후주 플러스 명사, 굉장히 독특한 구조야. 근데 문법 나오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 처음 봐 나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니면 후주 이런 건데 이번에는 전치사 플러스 후주 플러스 명사라 가지고 되게 특이해. 근데 이론상 가능해. 그래서 이거를 형용사절처럼 거꾸로 해석하면 좀 어색하니까 계속적 용법처럼 풀어서 해석해 볼게. 잘 말되어진 브랜드 스토리는 사용한다. 캐릭터들을. 그리고 그 캐릭터의 눈을 통해 고객들은 본다. 세상을. 그리고 공감한다. 캐릭터에게. 캐릭터는 아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의 눈으로 그 브랜드를 보게 만드는 회사의 캐릭터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회사의 스토리텔링 캐릭터겠지.
거의 고객과 흡사한. 고객들은 그래서 관련시킨다, 연관시킨다, 그 캐릭터 공감한다는 거지. 이해하고 저런 장점이 있구나, 저런 단점이 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야. 보여줌으로써 일상의 삶의 어려움들을 고객들이 강한 브랜드는 잡는다. 그들의 손을 멘토로서, 히어로서가 아니라. 멘토로서가 뭐야? 장단점을 다 보여준다는 거야. 히어로는 뭐야? 보통 마케팅 좋은 것만 보여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이 스토리텔링으로 바뀌었는데, 스토리텔링의 특징이 이거야. 정직한, 진정 어린 이런 단어들을 좀 기억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